198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저당권, 이제 저당권인데 일단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고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점유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침해가 있어도 목적물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를 하기 때문에 과실을 수치해서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지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과실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 등기 후에는 미친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보존 비용을 받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몇 가지.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우리는 맨 처음에 민법의 출제 내용을 보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했을 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이 등기 자체가 절차가 적법해야 된다. 절차가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재 내용이 합치돼야 돼. 그러면 저당권자 이제 등기할 텐데 등기부에 등기할 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1번. 자, 198페이지 제3자 명의로 격려된 저당권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딱 보는 순간 이걸 생각하거든. 계약의 내용과 등기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1번에다 메모해. 이렇게 뭐라고 써냐면 계약의 내용과 등기 내용이 같아야 돼. 이렇게 다르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면 돼. 우리 총칙에서 배웠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2번, 이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건 좋은 말이지? 그러니까 1번은 원칙이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했을 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세 번째,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 채권은 꼭 금전 채권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지. 그래서 3번, 피담보 채권은 설정 당시 밑줄 그으셔. 설정 당시 금전 채권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된다. 네 번째, 저당권자는 밑줄 그으셔. 불리하여. 그럼 불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물어보는 게 불리하여 처분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봐.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불리하여 없다. 맞고. 5번, 저당물이 매매된 경우 저당권자는, 자 밑줄 그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밑줄 그으셔. 물상대위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경매 불가능할 때.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매매가 되면 경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그러면 물상대위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쉬운 거라고. 다시 한다. 물상대위는 언제 한다고? 경매 불가능할 때. 아까 유치권. 근데 유치권자는 경매 불가능하더라도 물상대위권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24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그러면 니은번,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지역권은. 그럼 이제 지상권 될 수 있어 없어? 전세권도. 등기된 임차권은 돼 안 돼? 안 돼.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물 일부 돼 안 돼? 아까 일부에는 소저 없다 했잖아. 일부에는 소저 없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는 있어 없어? 있지. 공유자들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미음번, 니을번, 미음번. 그리고 미음번에 아까 일부에는 소조 없다 외워놓으면 돼. 일부에는 소조 없다. 물상대위. 여러분들 물상대위는 경매가 가능할 때라고 그랬어? 불가능할 때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할 때 이렇게 물상대위는 경매가 불가능할 때 행사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물상대위권은 행사 시기가 경매가 불가능할 때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 물상대위 하는 거고, 따라서 행사 시기 및 방법은 그 물상대위권 행사 시기는 변형물이 채무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압류해야 돼. 인도 전에. 근데 그 압류는 꼭 저당권자만 해야 한다고, 제3자가 해도 괜찮다고. 제3자가 해도 괜찮고, 그러면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우두컨이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요? 이거요. 이거 간단해. 자, 물상대위 밑줄 그으셔. 물상대위에다 여러분 정리해야 될 건, 물상대위는 메모. 물상대위에다 얼른 생각해야 돼. 경매 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그래, 경매 불가능 할 때 물상대위 해. 그다음 방법은 압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도 전 압류, 채무자에게 들어가기 전에 인도 전 압류. 그 압류를 제3자가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그래, 제3자가 했으면 배당 요구해야 된다. 요거요. 간단해. 간단하다고. 1번. 유치권자의 과실 없이 유치물이 소실된 경우, 유치물이 소실되었대. 25번 봐. 그럼 유치물이 소실되면 유치권자는 물상대위 인정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맞고. 2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그 2번에다 별표를 잘 나오니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후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이 소멸했대.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경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물상대위 해야 돼. 그래서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해서? 압류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자, 지금부터 가로해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놓고 가로해놓고, 여기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다 이렇게 밑줄 그시고 이렇게 해놓고 협의 취득과 그 다음에 수용 이렇게 비교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이 되면 매매야, 매매. 수용되면 법은 똑같대요. 수용된다는 말이 나오면 물상대위 할 수 있고, 협의 취득이 되었다 그러면 물상대위 안 된다. 이렇게. 여기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협의 취득은 매매와 같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그러면 물상대위 할 수 있다. 협의 취득되었다 그러면 물상대위 할 수 없다. 두 개 비교하시면 돼. 차이. 봤더니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어? 협의 취득이 되었어? 그러면 물상대위 안 된다. 그래서 없다. 맞고. 4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자, 밑줄 쳐봐. 인도된 후. 자, 인도되어 버렸대. 그럼 인도되어 버렸다면 압류해봐야 소용없어. 이제는 물상대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인도된 후 밑줄 그으셔. 인도된 후. 자, 인도되어 버렸다 그러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는 없어. 이제는 부당이득 청구할 수는 있어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의하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해서 그 금전 기타 물건이 특정이 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어떻게 해서 압류 안 했으면? 그때는 배당 요구해야 된다. 써놓으면 돼. 배당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26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밑줄 그으셔. 압류 후에는 차임 채권 밑줄 그으셔. 차임 채권. 압류 후에는 차임 채권에다 밑줄 그으시고 여기다가 과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차임 채권에다 밑줄 그으시고 과실. 여기 원래 차임은 과실에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안 미치지만 언제 미친다고 그랬어? 압류 후에는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압류 후에는 차임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네. 1번 이해 가셨나? 아니 차임은 또 고개를 흔들어 버리면 어떡하냐? 저당권자는 점유를 해, 점유를 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누가 임대했어도 임차인이 차임은 임대인에게 줘야지. 근데 채무자가 돈 안 주어서 소유자가 돈 안 주어서 이제 경매 등기 한 거야. 경매 등기 하면 그 후로부터는 차임을 임차인은 누구에게 줘야 돼? 저당권자에게 줘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 가셨나? 다시 저당권은 점유를 해, 등기만 해놔. 사용은 설정자가 하잖아. 사용은. 그러면 설정자가 사용하는 걸 사용료 내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설정자가 그걸 임대해 주었어도 차임 내라고 해, 안 해? 그 얘기야 지금. 1번 읽어본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포인트는 압류 후를 봐야 돼. 압류 후. 압류 후에는 차임 채권에도 미쳐 안 미쳐? 그렇게 해결해야지. 압류 후에는. 물상대유는 안 돼. 물상대유는 안 되지만 압류 후에는 미친다. 그러냐. 이제 경매하고 이제 경매 집행하는 거라고. 2번. 저당물에 대하여 밑줄 그으셔. 제3자가 압류하였다. 제3자가 압류하였다.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았다. 물상대유권 행사할 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3자가 압류했으면? 배당 요구하면 행사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2번 틀렸고 3번 거기 나왔네. 분리하여 동그라미 쳐. 그럼 뒤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다 밑줄 그자. 이제 볼 것도 없어. 부합물은 2개예요? 1개예요? 1개. 그러니까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부합물은. 저당권 성립 전후를 묻지 않고 부합물을 미친다. 하도 많이 해서. 다시 한다. 부합물은 2개 취급이요? 1개 취급이요? 1개인데 그 안 미친다면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5번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럼 밑줄 그으셔.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제3 취득자. 그럼 제3 취득자 여기 저당권이 있는 토지의 지상권 취득한 자는 선순위 저당권을 없앨 수 있어 없어? 있었잖아서 선순위 저당권 없앨 수 있다. 그래서 후에 소지전 이렇게 저당권 성립 후에 저당권 성립 전이요. 제3 취득자는 외워봅니다. 구상권 경매인 거기다 밑줄 그으셔. 거기다가 5번에다가 밑줄 5번에다 이렇게 저당 부동산의 재산권 취득한 자 이렇게 해놓고 메모해 놓으시고 지위 시리즈 꼭 외우셔. 제3 취득자의 지위. 제3 취득자의 지위는 구경비 받는다고 썼잖아. 구경비. 자, 여기다 구경비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저걸 시리즈로 통째로 안 외워놓으면 틀려.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여기 봐라.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는 채무자 대신해서 저당권 없앨 수 있다니까. 죽여버릴 수 있어. 변제기 후에. 근데 저당권 죽였으면 이 사람은 돈 받아야지. 그것을 구상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제3 취득자는 여봐라.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제3 취득자는 다 소멸해. 후에 성립됐으니까. 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저당권 성립 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라도 지 땅을 지가 경락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경매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제3 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제3 취득자가 경매인도 못 되었다면 배당에 참여해서 비용의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제3 취득자의 지위가
32번 봐. 32. 여러분들 스피드 체킹해. 32번이 보셨나? 후소지전이라고 해서 후소지전. 이게 외워. 저당권 성립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임차권자도 들어가, 주택 임차인도 들어가잖아. 주택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선순위 저당권 죽일 수 있고, 후순위는 선순위 죽여 못 죽여? 못 죽인다고 그러잖아. 이게 소지점만 죽일 수 있어. 이거 기억해 좀. 후순위는 절대 안 된다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없애 못 없애? 선순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사용가치 지배할 수 있는 기능만 취득한 사람이야.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한 사람. 그러면 대신 돈을 갚았다면 어른, 채무자야, 내가 네 대신 돈 갚았으니 돈 내놓으셔. 그게 구상권이요. 구상권. 구가 뭐요? 구상권. 구가 구상권이다. 그 다음에 경은 경매인들 경락을 받을 수 있어. 경은 경매인 이렇게. 그러면 경락도 못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봐라. 이 사람들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용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의 우선 변제는 몇 순위요? 2순위. 그 생각나야지. 비비소 당연 최고 2순위로 우선 변제 받아. 이 사람들은 2순위로 그렇게 써놓으면 돼. 자,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 밑줄을 보셔. 채권은 싹 다요 최고액까지야. 만약에 그 근저당권자라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는 거예요. 물상보증이나 제3 취득자는 최고액까지 변제하고 채무자는 싹 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그래서 5번도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27번.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지연이자는 2년분이다, 1년분이다. 1년분. 자, 저당권 설정자는 설정자 동그라미 있죠.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될 수 있는데, 자, 밑줄을 그죠.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소유자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아, 소설 쓴다 오지 않았어. 무슨 다시 소설 쓴다.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여야 돼. 근데 그 소유자가 꼭 채무자여야 돼.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 어쨌든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되지만 그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건 공통점이야. 그래서 거기다 오른쪽에 써놓고 뭘 쓴다고? 소설 쓴다 이렇게 쓰라고. 2번 소설 쓴다. 썼나? 이제 한번 물어봐야지. 아, 그리고 좀 공부 좀 하고 다녀. 집에 가서 진짜 안 하면. 아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은 강사 임무지만 해도 너무 어머니지. 우리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필 부동산이 없어. 그래서 갑이 야, 돈 1억만 꿔다오 그랬더니 뭘 믿고? 그러니까는 말을 못해. 재산이 없으니까는 네 마누라 뭐여? 우리 마누라 어떤가 그랬더니 마누라 뭐 하는데? 요양보호사다. 안 돼, 이 자식아.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 마누라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라 할 수도 있어. 보증인. 근데 우리 재산이 없어.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친구가 내 자네 어머니 덕택에 말이야. 우리 대학 다닐 때 네 어머니 얼마나 귀찮겠느냐. 밤에 가서 라면 끓여달라 해서 라면 먹고. 내 너는 어머니 봐서 네 어머니를 봐서 내가 내 토지에 담보로 제피면 친구가 담보로 제펴줘. 은행에. 그럼 친구는 채무자는 아니지만 제3자가 담보로 제피지만 제3자는 소유권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냥 소설 쓴다 좀 외워놓으라고. 이렇게 소설 쓴다. 제3자가 제펴도 채무자가 제피든 제3자가 제피든 설정자는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어디 문제 여기 봐. 수험생 여러분, 우리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까 어른 채무자요. 병은 담보로 제폈으니까 설정자요. 어디 타인의 부동산 위에 시험 잡아.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할 수 또 있다 하면 그 사람 사람도 아니요.
근데 을은 또 여기서 그러거든. 을은 채무자고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병이니까 을의 입장에서 보면 지물건이요 타인 소유요. 근데 을이 갖다 막 남의 거 갖다 잡혀. 병이 잡혔어. 을이 갖다 잡힌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병이 잡혔으니까 병은 지물건이다 타인 소유 물건이다.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금방 또 돌아서면 틀릴 거라고. 하여튼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채무자도 될 수 있고 제3자도 될 수 있지만 공통점은 소유권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애운다 소설 쓴다. 그 다음에 3번 저당 건물의 증축된 부분은 동일성 유무와 관계없이 밑줄 그으셔. 증축된 부분은 자 증축되었다면 그것이 독립되어 있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독립이 안 되어 있다면 부합물이 돼. 그러니까 동일성 유무와 관계없다 되었지? 그래서 틀렸던 것이야 이게. 동일성 인정되면 미치고 동일성 인정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 27번에 3번 별 빼놓으시고 4번 후 동그라미 쳐. 후 동그라미 종물 동그라미.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자 5번 토지 임차인이 식지한 수목 밑줄 그으셔. 그러면 토지 임차인이 식지한 수목은 부합이요 아니요? 아니니까 미치지 않는다 하면 되지. 자 28번 틀린 것은 4번만 보자. 4번 저당 부동산의 압류 밑줄 전 밑줄 압류 전에 수치한 과실에는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틀렸잖아.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보고. 자, 쭉 저당권 효력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